그 대통령실 안에 장관급이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책실장. 이렇게 3실장이 장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날 이제 문제가 되는 11시 54분에 800의 7070 전화가 국방부 장관한테로 간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밑에 하급자가 장관에게 전화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3실장 가운데 한 명이거나 아니면 대통령님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부속실장이거나 이럴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비서실장님과 안보실장님은 아니라고 하셨고 정책실장님은 관여가 없으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럼 남는 건 대통령님하고 부속실장밖에 없습니다. 제 말에 이견 없으시죠? 글쎄요, 그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부속실장의 역할이라는 정답을 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네. 부속실장의 역할이라는 게 자기 의견을 누군가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실 내에서요? 혹은 부처에게도. 뭐 대통령실, 부속실 그 직원들에게는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그거 있다고 말고요. 생각합니다. 부속실 직원들 말고 부처라든지 뭐 대통령님 일정도 관리해야 되는 임무가 있을 테니까 긴급한 경우에 부처와의 소통 연락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자기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속실장의 역할이라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못 나온 것이 아주 대통령님하고 지근거리에서 수행해야 하고 보좌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맞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1분 더 쓰시겠습니까? 네. 1분 더 넣어주세요. 즉 부속실장은 자기 의견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 대통령의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 부속실은 없죠? 네,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속실장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맞습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김건희 직원입니다. 여사의 지시도 받지요? 저는 그건 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지시를 합니까? 김건희 여사도 뭔가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유령하고 하나요? 통상 부속실장은 그래서 이 부속실을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안 만드셨기 때문에 강의구 부속실장은 여사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혹은 그 사람들의 지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부속실장인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주로 부속실장의 역할은 대통령께서 이제 누구 회의 소집해라 그러면 그런 연락책 정도 연락하는 업무를 주로 그 부속실장이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락만 하지 않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부속실장을 통해서 지시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장관이나 실장이나 수석에게 하는 것이 지시사항이고 그 밑에 하급자에게 대통령이 전화 거는 것은 대통령이 궁금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의하는 차원에서 전화는 하실 수 있지만 대통령의 지시는 맨 책임자에게 지시가 바로 내려가야 그 지시가 밑에까지 이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그 상급자인 실장과 수석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강의구 부속실장이 대통령 경로설 있는 날 7월 31일 날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해서 한 6번 통화를 하거든요. 부속실장이 대통령 부부를 보좌하는 역할인데 부속실장이 전화했다고 하면은 대통령의 뜻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부속실장이 이렇게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연락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 윤재수 총무비서관님 부속실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름대로 업무가 있습니다. 예. 네. 무슨 업무가 어떤 있다고? 업무고 우리가 무슨 실질적으로 심부름을 하고 그 업무 분장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속실장이 무슨 대통령이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거는 비서실은 전부 다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알겠습니다. 역할입니다. 예. 답변 태도가 상당히 건전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PPT 자료 하나 띄워드릴게요. 예. 비서실장 여기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강희구 부속실장이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전화를 하고 8월 2일 날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날 대통령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날 이종섭 장관과 첫 통화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당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첫 등장을 해요. PPT 띄워줘 보시죠. 8월 2일 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렇게 많이 전화를 합니다. 뭐 임기훈, 신범철, 유재훈 이렇게 많이 전화를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님 집중 좀 해주십시오. 집중 좀. 공직기강 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부의 공직기관 전체를 그렇죠. 예. 고위공직자 복무종합점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업무 분장으로 볼 때. 네. 그러면 여기 신범철, 임기훈, 유재훈 공직기강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냥? 업무 파악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없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전화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제가 뭐 국가 하나하나 좀 기밀사항인지 파악을 하려고 모르겠는데.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 잠깐 설명, 아까 강의규 부속실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통화를 네. 문제 삼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했더니 국방혁신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혁신회의를 하는데 6번이나 통화하는가 보죠? 그건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보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날 회수하는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 라인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전화를 하는 순간 전화 받는 비서관들은 대통령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복무점검을 하는 날이었어요? 이 날이 8월 2일 날이요? 공직기강 비서관 제 추론입니다만은 이게 항명사건이 발생하니까 아마 공직기강 비서관도 그 항명사건의 범죄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슷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정말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을 하는 날이었는지 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강기동 부서실장 6번 통화했다고 하면은 무슨 행사 때문에 6번 통화하는 경우가 있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31일 날 강기동 부서실장의 이 행태와 공직기강 비서관의 행태 이 검찰 라인이 총 동원돼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진두시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지금 비서실장의 합리적 추론은 저의 합리적 추론과 상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배준영, 박성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